오늘 아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평소처럼 눈을 비비며 폰을 집어듭니다. 습관처럼 은행 앱을 엽니다. 숫자가 이상합니다. 어제 분명 4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 2천만 원. 뭐야? 해킹인가? 새로 고침을 합니다. 1억 2,100만 원. 다시 새로 고침. 1억 2,200만 원. 1초마다 100만 원씩 숫자가 올라갑니다. 심장이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침을 삼킵니다. 시계를 봅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잔고는 1억 3천만 원. 이건 현실입니다. 샤워를 합니다. 5분. 잔고 확인. 3억 1천만 원. 아침을 먹습니다. 15분. 9억 1천만 원. 출근 준비를 합니다. 30분. 18억 1천만 원. 이거 진짜야? 손가락으로 볼을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꿈이 아닙니다. 문 앞에 섭니다. 회사에 가야 합니다. 월급 320만 원짜리 직장. 잔고를 다시 봅니다. 18억 7천만 원.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왜 출근을 해? 문을 닫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폰을 들여다봅니다. 1분. 6천만 원. 10분. 6억 원. 1시간. 36억 원. 회사에 전화합니다. 오늘 못 갑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꺼냅니다. 손이 떨리지만 눌러봅니다. 1시간 36억 원. 하루 24시간 864억 원. 한 달 30일 2조 5,920억 원. 1년 365일 31조 5,360억 원. 31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가 약 100조 원입니다. 당신은 3년이면 현대차 그룹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첫 주. 인생 최고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첫째 날, 백화점에 갑니다. 명품관, 평소엔 눈도 못 마주치던 브랜드들. 에르메스 버킨백, 2,500만 원. 직원이 미소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기 명단이. 카드를 내밉니다. 10개 주세요. 2억 5천만 원. 직원의 표정이 바뀝니다. 매니저가 달려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됩니다. 이 기분 나쁘지 않은데. 둘째 날, 자동차 매장. 람보르기니 우루스 3억 2천만 원. 포르쉐 911 GT3 2억 8천만 원. 페라리 SF 90 7억 원. 셋 다 주세요. 13억 원. 잔고는 이미 1,7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3억은 21분 40초치 수입입니다. 셋째 날, 부동산, 서울 한남동 고급 빌라, 80억 원. 2시간 14분, 2시간 14분 만에 집을 샀습니다. 넷째 날, 회사에 전화합니다. 사표 제출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말합니다. 퇴사 사유가. 그냥요. 전화를 끊습니다. 다섯째 날, 해외로 떠납니다. 퍼스트 클래스, 두바이, 버즈 알 아랍 로얄 스위트. 1박에 약 3,500만 원. 왜 이렇게 쉬워? 1년을 묵어도 127억, 35초치 수입입니다. 일주일 뒤, 잔고는 6,048억 원. 세상의 모든 것이 손에 닿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10일째 되던 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대학 동기 민수, 졸업 후 3년간 연락 없던 친구. 야, 오랜만이다. 요즘 잘 지내지? 반갑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합니다. 카페에서 만납니다. 30분간 수다를 떱니다. 옛날 이야기. 누가 결혼했네. 누가 이직했네. 그러다 민수가 말합니다. 근데 너 요즘 사업한다며? 응. 아니 그냥 나 요즘 좀 힘들어서 혹시 5천만 원만? 심장이 싸해집니다. 민수는 내 소식을 듣고 연락한 겁니다. 그래 보내줄게. 5천만 원을 보냅니다. 5초치 수입.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다음 날 또 연락이 옵니다. 고등학교 동창 지연, 10년 만입니다. 오빠, 나 지연이야. 기억나? 지연이. 우리 만나자. 오빠 요즘 대박 났다며? 만납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30분 후, 오빠, 나가게 차리려는데 투자 좀. 잠깐만. 거절합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오빠 그 정도 돈이 뭐가 아깝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변했다, 오빠. 돈 생기니까 사람이 변했어. 지연이 일어섭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주에만 연락이 47통 옵니다. 친척, 지인, 동창, 회사 선배, 심지어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는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요즘 잘 된다며? 좀만 도와줘. 옛날에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거절하면 욕을 먹습니다.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네. 변했어. 완전히. 수락하면 더 많은 요구가 옵니다. 그때 빌려준 거 더 없을까? 이번엔 좀 더만. 나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은 건데. 한 달 뒤, 잔고는 2조 5,920억 원.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뉴스가 터집니다. 신원 미상의 인물. 한 달 만에 2조 원대 자산 형성. 금융당국. 비정상적 자금 흐름 조사 착수. 역대급 자금 세탁 의혹. 검찰 수사 검토. 누군가 제보했습니다. 은행 직원인지, 부동산 중개인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 그 누군가인지. 기자들이 집 앞에 모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그건 납세자 본인이. 아니, 제 말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1초에 100만 원씩 생긴다고?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계좌가 동결됩니다. 자산 출처 불명, 자금 세탁 혐의, 조세 포탈 의심. 내 돈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써?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시간당 수임료 500만 원. 그들도 고개를 젓습니다. 의뢰인님, 이건 저희도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1초에 100만 원.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습니다. 숫자만 올라갑니다. 감옥 안에서 여기서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돈이란 뭘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가치를 저장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희소성. 금이 비싼 이유는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같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동과 생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돈은 다릅니다. 아무 노동 없이 생성됩니다. 아무 생산 없이 불어납니다. 무한히, 영원히. 이건 돈이 아닙니다. 돈처럼 보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도 쓸 수 있잖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이 1조 원을 씁니다. 시장에 1조 원이 풀립니다. 아무 가치 창출 없이 돈의 총량이 늘어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 당신이 10조를 씁니다. 물가가 폭등합니다. 서민들의 저축 가치가 증발합니다. 당신이 100조를 씁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쓸수록 세상이 망가진다고? 정확합니다. 당신의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경제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미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잔고는 7조 7,760억 원. 하지만 여전히 동결 상태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움직입니다.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매초 100만 원이 생성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산합니다. 1년이면 31조, 10년이면 315조. 대한민국 GDP가 약 2200조 원입니다. 100년이면
한국 경제 1.5배 규모의 돈이 생성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아무 통제 없이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미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CIA 보고서에 당신의 이름이 오릅니다. 달러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 필요시 제거 검토, 제거,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달러 패권에 도전한 나라들. 당신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개인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가진 힘은 국가를 넘어섭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위협입니다.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창문 밖 그림자가 무섭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경호원을 고용합니다. 전직 특수부대원 15명. 24시간 교대 근무. 비용 월 30억. 30초치 수입입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인가? 아닙니다. 역사는 비슷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324년 만사 무사,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황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간으로 기록된 사람.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약 4천억 달러. 한화 520조 원. 당신은 17년이면 그를 넘어섭니다. 만사무사는 메카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수만 명의 수행원, 수백 마리의 낙타. 각 낙타에는 135kg의 순금. 지나는 도시마다 금을 뿌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스크에, 학교에, 선이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가 뿌린 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동시에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집트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상인들이 파산했습니다. 서민들이 굶주렸습니다. 회복하는 데 12년이 걸렸습니다. 만사무사는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집트의 금을 다시 빌려서 가져갔습니다. 시장에서 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이 망가뜨린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한 사람의 과도한 부가 국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만사무사의 520조 원은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당신은 17년 만에 그 숫자에 도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1921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져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냈습니다. 무한히. 결과 1921년 1월 빵 한 덩이 1마르크, 1923년 11월 빵 한 덩이 2천억 마르크. 2천억? 네. 2년 만에 물가가 1조 배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뛰어갔습니다. 상점으로 1시간만 늦어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돈을 술에 싣고 다녔습니다. 지폐가 너무 많아서 지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돈다발로 블록 쌓기를 했습니다. 난로에 지폐를 태웠습니다. 나무보다 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무한히 생성될 때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당신에게서 매초 100만 원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1년 뒤 잔고는 31조 5,360억 원. 세계 부자 순위 8위.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베르나르 아르노 다음. 하지만 당신의 현실은 고립,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투자 요청, 협박, 납치 시도. 작년에만 납치 기도가 7번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1명은 병원에 있습니다. 불신. 당신 주변에 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돈 문제로 멀어졌습니다. 왜 나한테는 10억만 주고 그쪽 삼촌한테는 50억 줬어? 추석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친구, 모두 떠났습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는 더 요구하다 싸웠습니다. 안 빌려준 친구는 변했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인, 3명과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만나는 것 같아. 나는 뭘 위해 이 돈을 버는 거지? 공허. 살 것이 없습니다. 아니, 살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람보르기니 5대가 차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명품백 200개가 옷장에 있습니다. 태그도 안 뗀 것들. 꺼내본 적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갈 일이 없으니까 세계 최고 레스토랑 예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앉아서 코스 요리를 먹습니다. 맛을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스털린 역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사라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 연소득 7,500만 원. 한화로 약 7,500만 원. 그 이상의 소득은 행복을 더 늘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연소득은 31조 5,360억 원. 행복 기준선의 420만 배. 하지만 행복은 420만 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로에 가깝습니다. 5년 뒤 잔고는 157조 6,800억 원. 일론 머스크를 넘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를 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개인. 하지만 당신은 지금 창문 없는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용병 수준의 경호팀에 둘러싸여 인터넷도 제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위치 추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웃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난 자유를 원했는데 처음엔 그랬습니다. 돈이 생기면 자유로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무한한 돈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감옥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의심이 늘었습니다. 의심이 늘수록 사람이 떠났습니다. 사람이 떠날수록 외로워졌습니다. 외로워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질수록 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7조 원을 가진 사람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지 못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세어봅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 친구와 앉아 캔맥주 마시던 여름밤, 아무 말 없이 웃던 시간, 그게 얼마였죠? 캔맥주 2개, 5,000원, 동네 중국집, 짜장면 곱빼기 시켜놓고 창밖 비 오는 거 멍하니 보던 일요일 오후, 8,000원, 퇴근 후 전화, 오늘 힘들었어. 나도 맥주 한잔 할까? 그래. 그 전화는 공짜였습니다. 그 위로는 공짜였습니다. 그 우정은 공짜였습니다. 지금은 살 수 없습니다. 157조 원으로도 1570조 원으로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1초에 100만 원씩 번다면 처음 1분은 설렙니다. 처음 1시간은 흥분됩니다. 처음 하루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균열이 생깁니다. 1달이 지나면 사람이 떠납니다. 1년이 지나면 세상이 적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죄수가 됩니다. 무한한 돈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저주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47만 원, 470만 원, 4,700만 원.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저녁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 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일 출근길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을 수 있습니까? 이번 주말에 아무 이유 없이 만날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157조 원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갖지 못할 것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1초에 100만 원. 그 숫자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 1초를 누구와 보내는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1초. 당신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 한마디가 100만 원보다 비쌉니다. 1억보다 귀합니다. 157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1초.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